2024년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17시 0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일단 지금 온 웹에서 네. 뭐 사실 이슈가 요즘에는 시시각각 바뀌기 마련인데 축구 이슈가 대한민국 커뮤니티와 웹을 덮는 경우가 간혹 있었죠. 네. 근데 지금도 꽤 강력하게 덮고 있는 상태고, 오늘 이제 문수에서 울산 대 광주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 출장이 미리 한참 전에 잡혀 있었어요. 주원이요? 주원이 형이랑 청이 형이랑. 근데 이제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울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만 겸사겸사 뭐 분위기는 좀 훑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제 오늘 뭐 한 이틀 정도 사이에 환희 형은 많은 미디어에서 이제 모자이크가 된 상황으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환자이크라고. 네, 김한 모자이크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형이랑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네. 있다가 야, 나 모자이크 됨 이렇게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네. 이제 친구들이 되게 재밌었나 봐요. 어. 그래서 모자이크 된 걸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됐냐, 뭔 일이냐, 범죄자냐 뭐 하는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면 다 모자이크 된 게 아니라 네. 특정 몇 개 채널에서만 모자이크가 됐기 때문에. 그럼 특정 채널에서만 형을 어떤 문제적인 인물로 보는 거예요? 몰라, 채널 A긴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채널 A가 왜 나를 했냐. 그래서 다른 지상파 다 봤는데 거기는 그냥 그대로 그 원본 그대로 나갔더라고요. 아니 그 옛날에 나 혼자 산다에서도 모자이크 된 적 한 번 이게 있었는데. 모자이크 안에 그건 이제 통편 아니었나요? 아니 목소리가 나갔는데 박재정 친구. 수원 삼성 팬인 친구 이렇게 나갔죠. 심지어 이제 재정이가 아주 열심히 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재정이가 되게 미안했어요. 이게 전화해서 이제 40분 동안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40분이 한 10초에서 15초 나간 건데 결국은 뭐 저도 제가 들었는데 제 목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마이크 타고 나가서 또 그치. 제가 그런 데로 하나 또 나가니까. 올라와서 나오는 거니까. 네, 수원 삼성 팬이 잠깐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51분 정도 되는 박주호 위원의 영상 자체가 워낙에 지금 큰 이슈가 됐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히든볼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협회가 굉장히 좀 졸렬한 성명문을 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용표 아저씨가 이제 지상파 뉴스에서 네. 또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성명문에도 네. 제 이름이 들어갈 해설위원. 뻔했거든요. 네. 근데 굳이 한 해설위원과 함께한 방송에서라고 그것도 해서 역시 환희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뭐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먼저 보냈어요. 님 한 해설위원 돼. 그래서 되게 환 해설위원이 아니라 한 해설위원. 한 예. 해설위원과 뭐 방송을 했는데 뭐 어쩌고 하는데 그 뭐 약간 뭐 굳이 저를 그렇게까지 뭐 뒤로 숨길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 본인은 더 아니 그냥 어차피 이름이 한 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거기밖에 언급이 없어. 딱 한 번 나왔어요. 네. 언급되길 원한다. 아니 주호랑 같이 찍었으니까 그치. 뭔가 나만 뒤로 내가 본의 아니게 갖고 뒤로 철저한 들러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니, 들러리 맞지. 예. 지상파 뉴스에서는 박주호, 김한 해설위원 이렇게 이름이 나갔었어요. 그래요? 어디였죠? 밑에. 지상파 어디? MBC였나? 그래도 역시 MBC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그러네. 예. 그래서 뭐 재밌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좋아했어요. 되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했고 모자이크에 대해서. 네네. 여러분들 지금 모자이크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됐죠 뭐. 그래, 뭐 즐거움을 줬으니까. 이 즐거움이 없잖아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즐거움 자주 줬으면 좋겠어요. 모자이크를 저희가 항상 지금도 모자이크 좀 해주실래요? 네. 환희 형한테 모자이크 가능한가요? 라이브로 모자이크. 라이브 모자이크. 그 이후에 당연히 박주호 위원에게는 아마 연락이 빗발칠 거라고 예상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환희 형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좀 많이 오죠? 평소보다 많이 왔죠. 네. 모르는 번호 되게 많이 왔는데 사실 거의 다 안 받았고 왜냐면 받아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를? 모자이크까지 됐는데 뭘 한 그리고 게? 뭐 인터뷰 요청한 데도 있는데 내가 나서서 인터뷰할 상황은 지금 아니라서 왜냐면 주호가 한 얘기고 하기 때문에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이걸 덧붙였다가 그치. 주호가 또 피해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인터뷰는 당연히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박주호 연락처 알려달라는 카톡이나 문자가 되게 많은데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보냈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생판 처음 본 사람이 그냥 다짜고짜 연락 와서 나 어디 누구인데 작가인데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냐 하는데 그거 내가 왜 알려줘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제대로 안 봤어요. 그냥 보고 넘기고 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아마 저보다 이제 주호는 아마 100배 더 그렇겠지. 많이 왔을 거고 저도 지금 문자만 한 번 했거든요. 지금 독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재중이 너무 많이 찍혀서 핸드폰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겠지. 그래서 제가 잘 도착했냐, 뭐 잘 지내고 있냐,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 괜찮지? 그래서 서로 괜찮지 하고 다음에 얘기하자,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해서 지금 오늘 유로 경기 보러 갑니다. 도르트문트에서 하거든요. 잉글랜드 네덜란드. 그래서 아마 도르트문트 클럽하우스도 한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도르트문트 거기서 경기 보고 아마 귀국할 예정인데 왜 자꾸 뭐 연락두절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100통씩 200통씩 때리면 그 연락을 전화기를 볼 수가 없는데 그 연락 두절이 아니야. 볼 그래서 수가 없는 상황이지 잘 그냥. 있습니다. 뭐 잘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카톡 하나 보내놔야겠네. 이게 저도 이런 걸 처음 보니까 좀 놀랐던 게 법적 조치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주호 소속사로 메일로 이 변호사들과 법무법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연락을 한대요. 본인들이 이거 법적 조치가 되면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소속사가 뭐 다 아는 변호사가 있겠죠. 당연하죠. 네. 그럼. 아니 그리고 진짜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예를 들어 박주호 위원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희용도 손변이랑 아주 가깝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손변님도 이런 거 일을 하게 되면 마무리 지을 때까지 본인이 한다는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물론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연락을 하셨겠지만 걔 중에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좀 있을 그럼 거라고 있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죠. 그 얘기를 소속사 관계자들 듣고 그냥 이런 거 와요.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렇게도 일을 하는구나라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엄청 많이 저는 그렇게 몰랐어요.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나고 이제 제 거 DM을 보는데 그 DM 앞에 있는 DM 말고 뒤에 있는 DM 있잖아요. 이게 친구 아닌 사람들이 보내는 네. DM인데 저도 도움이 필요하면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김한 아나운서님. 이렇게 와가지고 네. 약간 맘 상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변호사라고 뭐 일반인들이 아나운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지 뭐 변호사가 보내는데 나한테 아나운서라 보내가지고 되게 약간 제대로 확인을 안 하셨나? 아니 저는 그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아나운서란 말 많이 듣거든요 사실. 김 맞아요. 아나운서님 사실 경기장에서도 김 아나운서님하고 딴 찍어달라면 그냥 찍어줘. 왜냐면 일반 분들은 헷갈리시니까 직업에 대해서 내 직업인데 뭐 본인 직업이 아니시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근데 그래도 나를 도와주고 싶은 변호사면 그래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김한 아나운서랑 저는 키 차이가 많이 나죠.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 그래. 이거 헷갈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한 아나운서가 어쨌든 간에 그 SBS에 오래 있었잖아요. 더 유명하죠, 그래서 훨씬. 김한 아나운서라는 이름은 아는데 실제로는 김한 아나운서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헷갈렸지 않을까. 뭐 악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의는 아니고. 역시 이제 이런 걸 보낼 때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저는 뭐 신기하다. 네. 뭐 그 이후에 혹시 뭐 협회 차원이나 네. 네.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죠? 네, 뭐 아니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거나 저도 대상자인가요? 법적 대응에? 혹시 모르죠. 뭐 거기 같이 넌 있었을 뭐야? 거 이런 식으로. 있죠. 너도 같이야. 뭐 같이 하면 되는데 어. 뭐 없었습니다. 전혀 아니 없었고.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법적 근데 대응을. 사실 뭐 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솔하게 판단을 했다. 물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불편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걸 생각하고 감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생각 안 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좀 더 정제된 단어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뭔가 그냥 개인이 개인한테 말하듯이 그냥 얘기를 해버리니까 단체잖아요. 단체가 개인한테 얘기하는 거면 훨씬 더 정제된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마치 그냥 일반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좀 얘기해서 좀 아쉽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아는 정치부 기자 동생이 그걸 봤나 봐요. 네네네네. 성명문을. 근데 이제 그 동생이 분석하기로는 원래 단체가 개인을 이렇게 성명을 내는 건 잘 안 하고 실제로는 단체가 단체한테 할 때도 되게 정제된 단어로 그렇지. 정말 조심해서 쓰는데 자기가 이 글을 봤을 때는 너무 비문이 많고 그리고 되게 경향돼서 쓴 것 같아. 그리고 박주호 위원이라고 했다가 박주호라고 했다가 박주호 위원이라고 했다가 예의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는 스포츠 기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딱 보고 이게 성명문으로 나온 게 너무 이게 만약 정치 쪽에서 있었으면 진짜 창피한 성명문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 그 친구가. 저는 사실 봐도 뭐 요즘 글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좋은 글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단체가 개인에게 성명문을 낼 때는 너무 이제 공격적이면 이게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되게 일부러 조심해서 쓴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땐 좀 감정이 들어가서 뭔가 흥분해서 쓴 듯한 느낌이 나서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근데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아니 흥분해가지고 성명문을 발표한다는 게 이게
이게 어느 나라 축구협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우리 봤잖아요. 굉장히 흥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에 자꾸 진짜 이스타입니다. 울산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야 쓸데없는 얘기잖아. 뭐 쓸데없는 얘기 저거 뭐하러 했어? 아 진짜 쟤는 아니 도착을 안 했는데 저런 내용으로 도착해서 왜? 올리든가. 이거야말로 억울하다는 표현 아닙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유튜버네. 자, 그 사이에 그 이임생 기술이사가 네. KBS로 이제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네. 통화는 좀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홍명보 선임 과정에서 면접 단계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면접 대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다고 한다.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마음에서인지 모르겠고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긁어부스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본인 무덤을 지금 파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렇지만은 기자회견 때도 의혹을 좀 키운다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동문서답하면서 굳이 이런 얘기에서 일을 더 키우나 이런 계속해서.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면접을 생략한 이유. 홍명보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홍명보가 한국 축구에 헌신해준다면 한국 축구를 위해 최선이라는 판단. 이제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헌신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때 그저께 풋에선가 저랑 주원이랑 환희 형이랑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분은 진짜 지금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 한국 축구가 이러면 발전할 거라는 명확한 본인의 삐뚤어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심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의혹을 키운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진실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의혹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시스템도 없고 네. 엉망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은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면접 단계는 없었지만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야말로 위기에 대한민국 대표팀을 살릴 수 있는 구세주다. 약간 이렇게 느낌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국의 결단 같은. 그 근거가 이제 라볼 피아나와 예. 스윙백. 네.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근거죠. 주원 형이랑 이제 장영훈 코치가 근데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드렸었는데. 기자회견이 한국 축구에 기여한 건 많은 분들이 라볼피아나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그렇지. 했죠. 왜냐면 라볼피아나 관심 없어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알아야 돼 축구 보려면 이런 그럼.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다. 다들 라볼피아나를 대중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그렇지. 그렇다는 뜻은 우리가 해설할 때도 중계 때는 라볼피아나를 이제 과감하게 써도 왜냐면 됩니다. 사실 라볼피아나 K리그를 쓰면 좀 K리그랑 이 라볼피아나 단어 자체가 좀 안 맞잖아요. 용어 자체가. 저도 K리그 해 중계할 때는 네. 되도록이면 우리말로 풀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써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어떻게 왜냐면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쓰셨기 때문에 네. 하이프레스나 뭐 이런 거는 좀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다음 지난 외국인 감독들이 실패한 교훈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다. 저 이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2분기 시작 때쯤. 네. 즉 그러니까 그때면 이제 클린스만이 경질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 저도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 한 축구인이 익명의 축구인. 익명의 네. 축구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대체 왜 그렇게 외국인 감독을 좋아하냐? 외국인 감독들 중에 지금 선임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누구 있냐? 벤투 히딩크 둘 말고 누가 있냐? 아드보카트도 나름 괜찮지 않나? 그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왜 그렇게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다. 둘밖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분들의 생각이 만약에 이런 종류의 생각이 다수라면 충분히 한국인 감독을 염두에 두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김한은 아니야 그래도 외국인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김한을 절대적으로 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이 되겠지라고 해서 그걸 듣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진짜 그럼 한국인 감독이 돼요? 막 그러면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변에 믿을 만한 형이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웬만하면 외국인 감독이 될 거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그랬는데 그 얘기 모두 다 김한 얘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홍명보 감독이 됐죠. 그게 이제 네. 근데 나는 네. 그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 히딩크 감독하고 벤투 감독 둘이 성공한 거 맞아요. 네. 그 비율로 따지면 근데 한국인 감독이 성공한 거랑 외국인 감독 성공한 거랑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럼 당연히 외국인 감독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허정무 감독 정도?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허정무 감독, 그다음 신태영 감독, 일승환 감독 그렇게밖에 없잖아. 근데
나머지는 다 실패야 그러면. 나머지 다 실패인데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외국인 감독이 나온 거 아니야? 무슨 연유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감독이 대수가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능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외국인 감독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왜 사람들이 분노해하고 왜 사람들이 이런 프로세스로 인해서 외국인 감독이 낫다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안중에 없어요. 근데 저는 외국인 감독 뭐 한국 감독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은 지금 이 순간 최적의 최고의 감독을 데리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후보군을 봤을 때는 한국 감독보다는 외국인 감독의 더 후보가 더 좋기 때문에 기준을 삼았을 때 그 기준에 맞게 세우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프로세스는 없고 그치. 시스템도 없고 마치 무슨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되는 듯한 근데 자기들끼리 결정해도 위에서 또 아웃이야. 이게 뭐 하는 이게 짓인지. 조금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지도자 수업에 이제 갔을 때 옛날에 제가 몇 번 한 얘기인데 외국인 지도자가 왔어요. 외국인 지도자가 이제 시범을 보이고 뭐 대학교 선수들 불러다가 시범을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 훈련한다를 보였는데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으러 온 보강을 들으러 온 지도자들 사이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회봤어요 그때 독일에서 온 지도자라서 그래서 보고 이제 그분이 영어 누가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쭉쭉 하는데 한 뭐 꽤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우리도 하잖아. 별거 없네. 근데 그거를 뭐가 다르고 뭐가 디테일 차이가 있고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들 팔짱 끼고 그냥 담배 피러 가자 하고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야 별거 없네 저거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때 그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축구계에 있었던 인물들은 외국인들이 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밥그릇을 뺏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의 밥그릇을 뺏어가지? 라는 생각이 머리에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하는데 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사회를 봐고 질문 이제 밖에서 실습한 거 말고 안에서 수업할 때도 질문하는데 그래도 질문을 안 하는 거야. 다 팔짱 끼고 그냥 에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외국에서 분데스리가 감독이 왔는데 아니, 좀 질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에서. 근데 진짜 고마웠던 게 맨 앞에서 김광석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선수 때 말년이었던 것 같아요. 왔는데 맨 앞에 앉아서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맙긴 했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민망하잖아. 여기서 모셔온 분인데 그리고 되게 좀 싸게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 금액조 들었는데 이렇게도 오시나? 이 정도로 데려왔어요. 근데 사실 질문 안 하는 거는 한국인들의 특이긴 하죠. 유구한 전통이긴 합니다. 근데 나는 기회가 되면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랑 대화할 일이 없잖아, 그치. 우리가. 근데 진짜 안 물어보고 이게 뒤에서 또 제 지인이 이제 섞여 있었는데 거기서도 막 뭘 물어봐. 약간 다 똑같은 거 다 아는 건데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되게 물론 다수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 진짜 좀 개탄스럽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기본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뭐 별거 없네 우리도 할 수 있어. 그치. 똑같잖아. 뭐 크로스 훈련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것도 또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한국 감독의 이 갭을 한국 감독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플레이어 출신들이 감독이 된 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정말 아이디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감독적인 성향이 있는 감독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원들을 사다리 걷어차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들만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겁해. 네, 비겁하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은 손에 쥐는 밥그릇은 놓을 수가 없고 그 결정적인 순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던가. 이 약간 우리 쪽으로 옮겨와 볼게요. 우리는 이제 중계방송으로 조금 넘어와 보겠습니다. 김환은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좋은 중계방송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랑 어떤 시선으로 축구를 보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황진성 선수랑 이슬기 코치가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대입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형 선출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죠. 한계가 있죠. 자, 주원이 형
선출이지만 성공한 선수 출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중계를 잘 하기 위해서 심판 간 다음에 하면 다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되도록이면 필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녹이려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스타 출신 해설위원분들 중에서 요즘 해외 축구나 축구를 보시는 분들의 이게 되게 올라갔잖아요, 시선들이.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물론 굉장히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허다합니다. 저는 똑같은 판은 아닙니다만 그 축구인들 일부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니네가 볼 차봤냐? 근데 해외는 이미 비선출 출신들의 명 감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단한 코치들이 있고 물론 필드에서 뛰어보는 건 중요한 경험이지만 그게 아닌 사람도 축구 일에 뛰어들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보다 축구 선진국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요. 저는 중계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공을 차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축구 지도자 쪽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얘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난 그래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나 이번에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그냥 똑같아. 똑같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그 이상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또 이상해. 그러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뭐 희망적 얘기를 하자면 제가 18세 팀에서 같이 이제 뭔가 이것저것 하면서 15세 감독도 만나고 뭐 12세 감독님들도 만나는데 그래도 되게 열려있는 분들을 만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슬기나 진성이 통해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경기 끝나고 뭐 얘기도 하면 좀 걱정돼요. 되게 실망할까봐 내가 그런 지도자. 근데 생각보다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되게 열려있고 배우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토론도 하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누군가가 여기서 배척당하거나 일정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 슈퍼스타 출신들 몇몇이 이렇게 뭔가를 딱 쥐고 안 놓으면 이런 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경력적으로 봤을 때는 덜 화려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사실 그런 경우가 그렇긴 하죠. 많잖아. 근데 실제 공부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막히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일단 유명한 어떤 선수 출신들이 이제 나중에 뭐 지도자를 하건 뭐 행정일을 했건 간에 그 사람들이 어쨌든 과거에 굉장히 좋은 훌륭한 업적을 이뤘고 그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기가 잘 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있는 거는 있는 건데 그게 현 시점에 와서도 그 사람이 은퇴하고 한참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그러한 노하우나 그러한 시선들이 맞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서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끊임없이 좀 보고서 이게 어느 안에 있으면 이 안쪽에서는 아니, 내부에서의 논리는 그게 다 통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다 그런 사람들이 쭉 옆에 있으니까 우리 때는 그랬지 그러면서 그게 내부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시선에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걸 지금에라도 협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쭉 왔던 거 보면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뭐 다 논리가 됐나 봐. 그래서 그렇게 문제 없겠지 이렇게 냈는데 문제가 다 생겼잖아 결국에는.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외부에서 비판을 안 받은 적이 없고 급기야는 전력강화위원회를 했던 위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박주 의원이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 이건 문제가 본인들이 그래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한 건 있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한축구협회가 되게 큰 단체잖아요. 엄청 큰 근데 단체죠. 저는 그런 대응하는 거나 그런 뭐 언론에게 뭐 브리핑하는 거가 너무 되게 아마추어 같아서 이게 이렇게 된 지 꽤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유리한 것만 설명하고 불리하면 말을 안 한 지가 됐고 그게 이제 우리가 히든풋볼 초창기에 예전에 보면 뭐 이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물론 그걸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사안에 따라서 이건 이렇다 그러고 아닌 건 안 해. 아닌 건 안 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건 이렇습니다 했다가 쓱 바꾼 적 있지 않았어? 글 바꾼 한번 적이 있어요. 얘기한 적이 있었어. 맞아, 글 되게 수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시스템이
이걸 올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거를 계속 바꾸며 글 자체에 되게 두서도 없고 그래서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큰 자체가 하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꼭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너무 그런 게 있어서 너무 큰 단체스럽지 않고 정말 좀 아마추어 같은 대응들이 너무 많다. 이게 느낌이 마치 무슨 갑질하는 것 같아. 아니 기본적으로 뭐 법적 조치든 뭐든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것도 물론 뭐 유명세가 있는 대단한 선수 출신의 지금 정강휘 그리고 이제 뭐 나왔지만 해설위원이었던 박주호였지만 어쨌든 개인이잖아요. 근데 단체가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그런 거 했을 때는 뭐 아 그래? 그건 박주호 위원 얘기에 대한 성명문도 그건 이렇습니다. 거기에 올라왔었어?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따로 있어. 네, 그게 따로 있어요. 그거에 그렇구나.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 거기다 올린 거구나. 아유 답답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크린스만이라는 정말 해괴망측한 감독이 와서 아시안컵 우승할 수 있는 해괴망측하지. 기회가 날아간 네네네네. 다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크린스만 감독의 실패를 갖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적인 논조를 띠고 있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따위로 했다는 것 자체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약간 이제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 지금 오늘 조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주원이 형은 이래저래 그 울산 HD랑 일 때문에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인데 이 일이 있기 한참 전에 잡힌 출장이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돼서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형이 구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홍명보 감독은 뭐 인터뷰는 해야 될 상황인데 아마 대표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도드라지던데. 경기 전에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네. 경기 후에는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언론이 한 거의 60명 가까이 간 것 같고 거기 이주원 유청 갔으니까 그쵸. 60명 됐다 봐야 예, 되고 예, 예. 거기 뭐 카메라도 다 왔을 거고 그렇죠. 지상파 뭐 종편 다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패스를 할 수가 있을까?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자체는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자체가 무조건 말이 나오겠지. 말이 안 되고 해야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돌파할지 모르겠고 저는 경기장 분위기가 궁금해요. 팬들이나 뭐 전체적인 아니 어제 경기에 이미 그 뭐 정명규 회장 사태에 관한 걸개도 나오고 그랬죠. 틴트가 나왔던 걸로 봐서는 아마 이 경기도 광주 팬들이건 뭐 울산 팬들이건 관계없이 그 구호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긴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든 간에 이건 입장을 얘기해야 돼. 왜냐면 일단 3일 동안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예. 말이 안 돼 이게. 사실 이 정도면 진작에 어떤 최소한의 조치는 나왔어야 됐을 가능성이 큰 대단히 말이 안 돼, 이게. 위중한 사안인데 자기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 아예 없는 상황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시즌 중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제가 뭐 이게 그 우리 히든풋볼 패널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 있는데 뭐 그때 환희 형, 주원이 형이랑 있을 때랑 다르게 해외 클럽이지만 영주 형, 찬우 형 저는 이제 좋아하는 클럽들이 있잖아요. 응원하는 클럽이 있고. 근데 그 클럽에 아무리 연고가 없는 팀이라 할지라도 이거 벌써 빡친 거 지금 같은데. 약간 왜? 그 감독이 그 클럽 팀의 감독이 시즌 중에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대표팀으로 날아간다? 뭐 만약에 나가기를 고대했었던 감독이야. 아 제발 좀 나가라. 왜 안 잘리냐? 이랬던 감독이 나가면 괜찮은데?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멀쩡하게 예를 들어 그 심자기가 중간에 시즌 중에 저는 스팔레티 감독이 망쳐놓은 이탈리아 대표팀을 위해서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가겠습니다. 말이 이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즌 시작하기 전이니까 지금 시점이 지금이라면 그럴 수는 있다고 시즌 생각해요. 중이라면? 시즌 중은 안 돼. 예를 들어 11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는 그러니까 클럽팀 하는 감독들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종종 가요. 네. 가는데 시즌 중에는 그거는 시즌 중에 누가 그렇게 가나 그게. 그래서 그것도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만약에 2월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6개월간의 기간이 없이 어쩌다 빡빡빡빡빡 돼가지고 홍명보 감독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선임을 했대. 그러면 지금 종류랑은 다른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당연히 비판받을 거고
홍명보 감독이 맞냐? 울산 HD랑 어쨌든 계약 기간 시즌 전이긴 하지만 이래도 되냐? 근데 시즌 중도에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랑 너무 어긋나.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수를 둔 거야. 지금 얘기했다시피 시즌 중에 K리그 1 클럽을 이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의 감독을 데려간다는 것도 문제고 그 감독이 불과 이틀 전에 나는 남을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설득당해서 대표팀 감독으로 간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합쳐진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명보 감독이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지만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후 제가 추후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니 되게 국지적으로 봤을 때는 울산 HT 팬들이나 그리고 뭐 요즘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김영권 선수의 어떤 거취 문제라거나 분명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명망 있는 감독이며 그가 여태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들어온 혹은 뭐 계약을 연장한 이런 선수들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정우영도 네. 홍명보 감독이 원해서 왔다고 생각을 그래, 했는데 코바가 사막을 건너서 왔는데 근데 왔더니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들까? 지금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저렇게 노장 선수들 위주로 지금 영입이 됐는데 그게 다 홍명보 감독의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구성을 해놨잖아요. 저 차후에 이제 감독이 바뀌면 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게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널들마다 얘기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히프K를 만든 게 주원이 형, 환희 형이랑 처음에 같이 했었던 게 K리그에도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엔 컨텐츠가 비교적 적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번 얘기했었던 게 그래도 리그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안 하는 말로 우리도 먹고 살지 않냐. 국내 리그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간 뭐 그래왔던 거 그러면서 다른 미디어들도 K리그 컨텐츠를 제작하기 시작을 했고 많이들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가 자주 했고 이정효 감독이 유재석 아저씨 이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래도 올해 분위기 링가드도 그래 막 분위기 좌올려놓은 상황에 1위 감독하고 그러니까 1위 경쟁하고 있는 리딩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의 감독을 빼갔는데 빼간 협회나 가는 감독이나 올스타 감독도 다시 해야 될걸요? 아 그래? 네, 홍명보 작년 우승팀 감독이니까 아. 그것도 다시 해야죠. 뭐. 하여튼 뭐가 많아.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사실 경기에 오늘 경기 울산 광주전 아 경기에 집중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사실 이거의 안 경기가 되게 재밌는 경기여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광주가 울산을 종종 잡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광주도 불편하고 울산 팬들은 더 불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일이 사건이죠. 터지고 사건은 나서 사건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클럽의 흥망성쇠라는 게 예.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갈 때 흥이 오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중심축 한 명이 빠지더라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바르셀로나 바르토메오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 누구 한 명의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울산이 올 시즌은 1위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지난 2시즌 우승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울산 최고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성기를 만든 사람이 홍명보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을 그냥 빼가? 이거는 K리그1 울산 구단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K리그1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라는 거죠. 만약의 경우 진짜 울산의 역사에서 홍명보 감독이 떠나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울산이 만약에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좀 내려간다고 쳐봐요. 그럼 그 책임을 대한축구협회가 질 겁니까? 안 지겠죠. 이임생 기술이사는 대신 울산을 의논하겠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조롱입니다. 리그를 똥으로 봐도 적당히 봐야지. 아니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처럼 위약금 주는 것도 아닐 거예요. 아니죠. 협회에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좀 오늘 재밌었던 건 치어리더 팀에서 저희는 남습니다. 저희 이제 치어리더 라인업 발표하잖아요. 울산인데 저희는 남습니다라고 써서 그렇구나. 재밌었습니다. 뭐 울산 센스 있다. 울산의 입장문 김강국 그 단장 이름으로 나온 난 그것도 좀 그 입장 자체도 난 그것도 일단 그런 거 있잖아. 여자친구한테 차인 다음에 내가 찬 거야. 이런 느낌이었어. 솔직히 나는 근데 잘 읽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맥락이 얘기해서 아니 우리가 이해 보낸 못하게 거야. 썼으니까. 내가 보니까 나 이해 못하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이해 못하게 요즘에 썼어. 하도 글을 안 읽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거야. 명확하지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약간 제 느낌에 행간에 무언가를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홍명보 감독의 개인의 어떤 그 의중이 컸다라는 뭔가를 넣으면서 쓰려고 한 것 그 같은데 부분은 이해는 됐어요. 예.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뭐 그분이 맞아요. 이 부분은 이해되는데 어. 그 앞에 이제 뭐 연애 편지 같은 있었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이해 얘기해서 못하겠어. 내가 차인 게 아니라 내가 찬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내용이고. 근데 사실 구단의 오피셜한 성명문이면 아무리 단장이 뭐 사장이 썼다고 해도 조금 더 정제돼서 근데 직관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지 난 않나? 이번 일을 보면서 느낀 게 물론 이제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다 감정이 섞여 있어. 들어가지. 다 감정이 섞여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축구단이라고 축구협회가 일하면 감정보다는 되게 오피셜한 그 틀 안에서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인데 제가 근데 내가 좀 보수적인가요? 요즘은 또 다르나 세대가? 아니 난 그거 맞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울산의 그 글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홍명보 감독이 선택한 거야. 하지만 우린 좋게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다 거기 안에 담으려다 보니까 좀 약간 그냥 약간 애매하게 글이 나온 것 같아요. 여튼 홍명 감독은 저는 만약에 오늘 영주 형의 예상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더 글쎄요 대표팀 감독 차원에서의 어떤 그 부분 말고 K리그 팬들과 울산 팬들의 분노는 더 아마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오늘 뭐 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근데 나오죠. 무슨 콜이 나올지가 저는 궁금해요. 어. 이게 아마 중계팀이 마이크를 조금 이제 이동을 해서 그쪽 울산 팬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원래는 광주랑 경기하면 이제 오늘 이종효 감독 앞에 마이크를 그 집안에 놓거든요. 가겠지. 네. 저기 방송사 어디예요? JTBC요. 제이야? 누가 가? 제가 갈 뻔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저번 주에 이거 네. 코파 유로 있는 일정이라서 저는 안 돼요라고 아. 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네. 저는 아닙니다. 내가 갔으면 좀 그림 좀 이상할 뻔했다. 너가 쓰면 대박이지. 좀 이상할 대박이지. 뻔했지. 대박이지 그럼. 아니 지금 이거 2일정으로 못 가요. 왜냐면 이렇게 이건 하고 안 되지. 울산까지 가는데 울산에서 잠들어. 마탱이 가. 그래서 부산에서 도착해서 부산에서 깨겠죠. KTX에서. 비행기 타면 되잖아. 만약에 그러면 갔다 다시 돌아오겠죠. 환희 형이 울산 대 광주 경기를 중계하러 가서 뭔가 홍명보 감독이랑 이런 인터뷰할 일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그때도 모자이크를 했을까? 그때는 안 했겠지? 홍명보 감독하고 옆에 있는 해소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그건 안 했겠지. 근데 모자이크 하는 게 너를 더 잘 알아볼 수도 있어. 그럼 저 사람 모자이크 또 됐다 이러면서. 환자이크다. 이러면서. 이거 형 하나 갖고 다녀. 이게 모자이크 한 거. 그래. 접니다. 딱 이렇게. 환자이크 그렇게 잘 어울리냐? 환자이크 잘 어울려. 근데 진짜 다 짠 듯이 보낸 사람들은 다 환자이크라 보냈어요. 요즘 그게 다 뭐 그냥 뭐 다 나보다 형, 나보다 동생 다 환자이크라 보냈어 카톡을. 김수빈 이 새끼도 보내더라. 자, 뭐 어쨌든 오늘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긴 합니다. 홍명보 감독 이제 공식 석상에 그게 인터뷰가 됐든 벤치하는 감독이 됐든 간에 나오는 게 지금 그 일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슈가 될 거고 이 이슈가 된 거를 가지고 아마 지금 분위기라면 각종 보도 채널 종편 그 지상파 메인 뉴스들이 모습을 드러낸 홍명보 감독이라는 타이틀로 뭔가를 뺄 거거든요. 오랜만에 지상파 뉴스 한번 봐볼까? 맞아 볼만하다고 봐. 어.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아마 뭐 저희도 이 따로 입중계를 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인터뷰 앞뒤로. 앞뒤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현지 또 특파원 있으니까. 네, 현지 특파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주원이 형도 거기 가서 그 주원이 형이 아무것도 안 할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콜이라도 뭔가 찍어 올 가능성이 크다. 네, 형 있어? 지금 상황 좀 전해주세요. 울산 특파원, 이전 이제 특파원. 도착하지 않았을까? 네,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어그로 끌지 마시고요. 안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야, 지금 안 보고 있겠지. 근데 나는 근데 궁금한 거 뭐냐면은 과연 울산 팬들 버스 태우나? 막 근데 그럴 세울 수도 만한 있어. 일이야.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뻐막은 아니고 이제 울산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 차를 타고 갈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범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뭔가 폭력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게 본질이 호도됩니다. 그게 지하주차장 울산 나가는데 입구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이드에 쓸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한쪽에.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뭔가를 해야 되면 거기에 서서 네.
하는 게 난 되게 괜찮다고 생각. 여기 딱 잔디밭인 같은 뭐가 있어요 바깥쪽에. 그래서 거기에 괜찮은 구역이 있는데 뭐 근데 콜, 그렇겠죠. 뭐 야유 다 됩니다만 뭔가 이게 하는 순간 여러 가지 분위기가 한 방에 바뀌어요. 뒤집히는 네. 게 네. 저는 안 돼요. 그거는 너무 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9호 정도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많이 기동대 사법경찰에 깔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무슨 때려잡으러 온 게 아니고 맞아요. 행사 경비 차원에서 와서 유혈 사태를 방지하는 거라면 저는 울산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호, 야유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그걸 지나치는 행동이 몇 개가 딱 포착이 돼서 그게 포커스가 그쪽으로 깔린다. 그거는 진짜 협회가 바라는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피구 레알 마드리드 그때처럼 돼지머리 하나 떨어지면 그 돼지머리 얼마예요? 비쌀 것 같은데 요즘에. 제법 되지. 웃는 건 더 비싸더라고. 아 그래? 그것도 얼굴에다 얼굴이 웃는 사이에 게 그게 더 좋대. 비싸. 그게 제일 보기 들어온다. 오늘 중계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계속 홍명보 감독 리액션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축구를 중계하는 건지 그치. 홍명보 감독을 중계하는 건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고생하십시오 임경진 캐스터님. 네. 아니 경기장에 가면 경기장 보면 돼요. 그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 팬들이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네. 폭력적인 행동. 뭐 어떤 분들은 우리도 유럽 따라가자 막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나라마다 안 돼요, 안 분위기가 돼요. 다르며 네. 그러는 순간 저는 협회 입장에서 다 그러진 않겠지만 됐다. 야 분위기 전환. 폭력?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 그거는 진짜 위험한 일이라고 그리고 오늘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되게 많습니다. 카메라 찍는 카메라 너무 많을 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카메라와 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하면 그 바로 잡혀요. 하지만 또 구호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게 또 전달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비폭력적으로 사실 야유받을 만한 행동이잖아. 그럼 그런 것들만 잘 나가면 되지 않나.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후에 또 어떤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그 오늘 다른 컨텐츠 주간 베스트 때문에 손소 변호사가 와요. 손소 변호사가 오는데 손 변호사님이랑 과연 이것이 진짜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하는 걸 재밌겠다, 생각을 하고 재밌겠다.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따지면 되는지. 아유 그걸 또 하는 순간 하는 대로 또 그 난리 나요. 꼬라지 그러면 웃기게 또. 되는 거야. 이게 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야 조원이는 사복경찰 깔린 거 알고 있어? 모르겠어요. 구속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또 조원이요? 하다가? 그럼 레전드지. 아 그런가? 아 그러면 베스트죠. 이주원 왜냐면 이 주원이 형 회사를 구속되면 회사를 레전드죠. 위해서는 베스트지. 다들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야 특파원 하려다가 전과자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전과자까지는 아닐 거고. 네. 훈방 조치라도 한번 받으면 최고죠. 아니면 사실 그러다가 그럴 때 또 뜬금없이 엮여 들어가는 게 류청입니다. 넌 뭐야? 역시 이렇게 류청도 한 성깔 하거든요. 청이 형 여러분 그렇게 청이 형은 선비과가 맞아요. 근데 가끔 횟가닥하면 눈빛이 바뀌어 청이 형도. 내가 봤어 풋볼리스트에서. 그래. 내가 봤어 뒷모습. 주목진 뒷모습. 그 주먹진 뒷모습이 혹시 퇴사할 때 퇴사 직전. 퇴사 직전. 나 퇴사 직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일이 우리가 회피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어떤 식으로 이들이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홍명보 감독이 입장 표명을 하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지는 우리가 당연히 체크를 계속해서 할 거니까 그거를 또 저희도 계속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유로랑 코파 기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프랑스가 오늘 새벽이군요. 네. 프랑스가 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이제 결승으로 갔습니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각각 결승으로 갔고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면 나머지 한 나라도 결정이 다 될 거예요. 네. 일단 유로 저는 뭐 이게 올라갈 팀이 올라가고 떨어질 팀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보셨죠 다? 네. 네. 프랑스는 참 안 좋아요.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너무 빨리 음. 첫 번째 그 오픈 플레이를 통한 골이 나와가지고 콜롬보안이 이게 헤더? 되겠구나 이젠 되겠구나 싶었는데 진짜 그 야말의 그 골 하나가 진짜 많은 걸 바꿨어. 분위기를 야말은 완전히 슈퍼스타긴 바꿨지. 슈퍼스타더라 진짜 그 어린 나이. 왜냐면 네. 4강에 골을 못 넣었으면
17살의 골 도전이거든요. 어. 생일이 결승 전날이에요. 네. 13일인가? 그래서 그래요. 16세야 오늘 네. 이번 경기까지. 그래서 사실 기록상 남았을 때 16세 뭐 300 며칠 이게 낮잖아. 간당간당했지. 그래서 득점을 하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조금 프랑스가 뭔가 우위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슈팅 하나부터 이제 프랑스가 점점 조직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했고 사실 다니올모도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개인 능력이죠. 엄청난 거의- 슈팅이죠. 근데 이번 대회에서 올모는 나올 때마다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굉장히 뭔가 이제 활로를 좀 뚫어주는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제가 이제 스페인 대표팀 얘기할 때 이번 유로 2024 보면서 놀란 거는 플랜 A도 강하지만은 올모가 나왔을 때 4-2-3-1로 바꿨을 때 플랜 B도 A 못지 않게 강하다. 그래서 플랜 B가 이 정도로 강한 팀이 스페인밖에 없는 것 같다. 유로 2024에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모라타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겠지만 플레이 자체는 나 모라타가 있는 역할이 너무 모라타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대표팀에 없어요. 스페인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대회를 통틀어 와서도 모라타가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그 앞에서 그 해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라타가 앞에서 그렇게 잘 버텨주면서 수비부터 그다음에 이제 수비수 시선 끄는 것까지 다 해주니까 좌우에 있는 윙어들이 확실히 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모라타 끝나고 계속 아파하더라고요. 다리를 자꾸 다쳤나? 쩔뚝쩔뚝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상 소식 나왔나요? 제가 그 이후로는 못 봐가지고. 근데 단체사진 찍을 때도 표정이 되게 안 안 좋았고 좋았구나. 계속 쩔뚝쩔뚝 이제 우리는 중계 끝나고 화면 보잖아요. 근데 계속 아파하더라고. 그래서 이 모라타 빠지면 결승전은 힘들지. 그치. 힘들어. 호셀로 아니면 오야르사발인데 어. 지금 감독 성향상 오야르사발인데 사실 쉽지 톱에서 않다. 뭔가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럼 지금 이 순간 잠시 직전에 울산 구단 유튜브에 추면이 잡혔다고 합니다. 예. 저 추면 울산 유튜브 등장. 등장. 지금 이 순간. 아니 이거 뭐 하러 간 거예요? 울산 유튜브 나오러 아니 간 그런 거예요? 건 아니거든. 다른 일 때문에 간 건데 예, 갑자기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저희가 유로 들어가기 전에 외국인 형들이랑 콘텐츠 찍을 때 외국인 형들. 그- 그냥 형들. 네, 외국인 형들이랑 그냥 형들이 아니죠. 그냥 형들은 여기 그냥 형들이고 네. 외국인 형들이 알베 형이 그 얘기했어요. 그 피터 형한테 모라타라고 모라타 사실 해리케인보다 낫다 그랬더니만 피터 형이 아니죠. 해리케인이 낫죠 모라타보다 막 그랬는데 그리고- 심지어 해리케인은 이번 대회에서 그리 잘하지 않고 있어요. 네. 골은 있었지만. 물론 이제 해리케인이 2골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모라타가 크로아티아전 한 골이니까 골수로 따진다면 해리케인이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러니까 모라타가 대각선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의 미드필더들의 득점이 다양한 그치. 선수들이 넣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팀 득점이 뭐 유로 2024에서는 가장 높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모라타는 뭐 1인분을 하고 있다. 저는 0.9인분에서 1.1인분 정도 같아요. 모라타 기사 보니까 경기장 난입한 팬 쫓던 경비원과 충돌해서 다리를 다쳤대. 뭐야? 야 이건 뭔 봉변이냐? 그러니까 막 세리머니 이거 사진 찍는데 뒤에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뭐가 했었어.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진 못했는데 그때 일부러 그거 안 잡아주니까. 이제 누가 들어왔나 스페인 보네. 선수한테 가렸는데 그때 이제 모라타가 뒤늦게 와서 인상 쓰면서 오더라고. 그게 이제 경비원이랑 추돌했구나. 이거 야 이게 만약 진짜 다쳐서 경기에 못 뛸 정도라면 이건 야, 말이 안 되는데. 야, 이 결승전에 되게 큰 변수인데 이거. 왜냐면 모라타가 지금까지 뭐 골은 영정 얘기대로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제법 클 텐데. 이번 대회 뭔가 독일에서 해서 좀 되게 단단하게 준비될 줄 알았는데 난입도 너무 많고 생각보다. 물병도 너무 많이 물병 던지고. 너무 많이 던져. 그리고 중계도 별로야. 중계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화면 막 골장을 이상하게 잡고 네. 그거 호날두랑 칸셀로가 서 짜증내다가 어. 물론 그거는 그 리액션이 너무 PD 입장에서 담고 싶어서 클로즈업을 했겠죠. 근데 사실 개찰지긴 해요. 존나 근데 웃겨. 갑자기 이제 화면 튀어가지고 그 자책골 들어간 거 있잖아요. 뭐 일단은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감독이 얘기하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모라타가 못 나오면 페드리 모라타가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손실은 매우 크죠. 크죠. 그런데 제가 스페인 이번 유로 2024에서 계속해서 우승 후보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짜임새가 가장 좋아요. 네. 다른 팀들보다 짜임새가 가장 좋아요. 영종이 말하니까 또 안 믿겠지? 스페인 위기 결승전. 야, 위기인데 결승 앞두고. 아, 내가 유로 예상한 거 예. 그리고 코파 예상한 거 거의 다 맞았어요. 하나 틀린 게 미국이야. 미국. 근데 미국이 다 지금 묻혔어. 미국은 우승 후보다. 그치 우승 후보인데 뭐 예. 4강도 아니고 우승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토너먼트 탈락. 우승 후보라고 했다니까. 우승한다고가 아니라. 그게 그거죠.
프랑스가 안 좋았던 거는 역시 그게 가장 크겠죠. 그리즈만이 이전 역할을 하지 잘 못했던 공격이 거. 다 사이드에서밖에 없어요. 중앙을 아예 그 공략하는 선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캉테 추민으로는 사실 중간에서 뭔가 뒤쪽에서 개싸움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상을 하긴 어렵잖아. 제일 답답한 게 4-4-2로 수비하고 앞에 2명밖에 없어요. 근데 빌드업을 추맨을 내려서 4명이서 해요. 너무 많아. 밑에 대비 상대는 덤벼들 생각도 안 하는데 뒤에서 4명이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쫄보 그러니까 엄청 보수적인 거야. 대시장이 너무 수비에 많은 숫자를 둬. 과해.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 컨셉을 그렇게 잡고 나온 건 알겠고 우리가 어쨌든 수비가 단단하니 이렇게 버티고 빠른 선수들 많으니까 그걸로 카운터 쳐가지고 그치. 한 골만 넣으면 우린 이긴다. 우린 실점 안 하니까. 잘안 하니까. 실제로 이기까지 상 전까지는 잘 됐죠. 되긴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그리즈만이 어쨌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리즈만 상황전 뺀 것도 이해가 돼. 나는 근데 그랬으면 접근을 오히려 빠르고 쌩쌩한 애들 많으니까 아예 그냥 높이 에너지 레벨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스페인을 조금 어렵게 만들 줄 알았는데 첫 골이 너무 일찍 들어가서 그런가? 그게 안 나오더라고. 저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뭐 반농으로 오히려 필드골이 없었으면 또 꾸역꾸역 뭐 승차라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골이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 그게 꼬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 데시안 감독이 저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즈만의 컨디션 체크를 제대로 못했기 네네네네. 때문에 원래 플랜 A는 그리즈만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치. 근데 결국 그리즈만이 부진하니까 측면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갔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음바페를 최전방에 둘 것이냐 왼쪽에 둘 것이냐 이 고민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데시안 감독이 이야기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뭐 이번 대회 내내 득점력에서 너무 날카롭지 못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수비 힘을 바탕으로 해서 준결승까지 왔다. 근데 어린 선수가 많으니까 앞으로 또 기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걸로 봐서는 아니 근데 대회 내내 비판받았거든. 그치. 너무 재미없는 경기 하는 거 아니냐고 현지에서도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본인이 결과를 보여준다고 결과를 못 보여줬잖아. 결국에는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그리즈만이 빠질 수 있어요. 빠지면 그리즈만 자리에 뭔가 백업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그리즈만 백업은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번 대표팀 26명인데 25명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것도 애초에 그것도 이해가 이해가 안 안 가. 갔어. 이거 일단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 전술을 못 쓰고 사실 그리즈만에 빠지면 그러니까 그 톱 바로 뒤에서 뭔가 받쳐줄 만한 선수가 없고 없어. 라비오는 계속 내려가 있고 캉테도 사실 공격에서 뭔가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이 미드필더 조합도 너무 수비적이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파비앙 씨는 굉장히 옹호를 하지만 그러니까 데시안 솔직히- 감독으로 엄청 좋아하지만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래 하지 않았어. 거의. 오래했지. 오래 오래했어. 지단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지단한테 주기에 너무 좀 오래 쉬지 않았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지단이 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표 지단이 생각보다 필드에서 오래 빠져 있었어요. 대표팀 하는 게 클럽팀 맞는 것보다 좀 더 낫잖아요. 낫지. 커리어 경력이 막 클럽으로 갔을 땐 굉장히 애매하니까. 아니 거기다가 지금은 공격진에 음바페가 뭐 중심을 계속 잡겠지만은 약간의 개편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루 이 그리즈만 시대가 끝났잖아요. 네. 끝났죠.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이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을 못 찾으면 톱이 없으면 콜로무아니도 사실 약하고 튀람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더 성장하거나 아니면 뭔가 지루 다른 같은 누군가가 또 누군가가 갑툭튀, 등장하거나 해야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좀 찾아야 되고 하는 과제가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건 아직도 2000년생, 2001년생, 2002년생이 많지. 대표팀에 많고 대단히 많아. 수비진이 되게 젊고 살리바가 좋았다 이번 대회. 쌀반 잘해요. 근데 코나테는 좀 아깝다. 뭐 억울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코나테를 한 번도 못 쓰고 그치. 좋은 선수에서 센터백 3명은 저는 뭐 최강의 뎁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냥 뭐 어쨌든 티람이랑 파바르랑 별로 안 뛰었기 때문에 와서 이제 열심히 훈련하자. 파발은 아예 안 뛰었죠. 그러니까. 나 네.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 근데 파바르 벤치에는 다음은- 잘 앉아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감독이 바뀌게 된다면 지금 언급한 선수들은 이제 제외될 가능성이 크죠. 그 이제 네덜란드 잉글랜드가 내일 새벽이잖아요. 네네.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나는 저도부터 말할게요. 저는 예. 잉글랜드가 올라간다. 꾸역꾸역 또 간다. 또 간다. 영주형은 네덜란드요. 네덜란드. 그 경기력으로 어. 4강까지가 한계라고 아 저는 여기가 생각합니다. 끝이다. 였으면 네. 더는 못 간다. 제가 그때도 그 외국인 형들과 외국인 형은 동생들과 예, 영웅 아니에요. 예. 외국인 동생들과 얘기할 때도 잉글랜드가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4강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이 경기력으로는 결승 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예상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인이 없잖아요. 내국인 형들 중에. 없지. 그러면 아무래도 회사 측면에서는 예. 잉글랜드가 4강에서 무너진다? 아 잉글랜드 좀 아깝습니다. 네네. 형님은
저는 네덜란드 이길 것 같아요. 네덜란드. 잉글 레덜. 저는 제 바람을 담아서 잉글랜드. 잉글랜드. 네. 아니 그러면 네덜란드든 잉글랜드든 어디가 올라왔을 때 지금 스페인과 붙었을 때 어떤 경쟁력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느낌은 스페인이 가장 좀 네. 좋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 결승전을 네덜란드가 올라왔다 칩시다. 그러면 스페인 네덜란드는 스페인 우승으로 보시나요? 네덜란드 만나면 스페인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올라오고 간에 스페인이 제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네덜란드하고 스페인은 경기는 재밌을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과 잉글랜드는 경기를 재밌다고 장담 못하겠다. 어제 프랑스랑 스페인도 결국에는 전반에는 되게 재밌다 그랬는데 네. 후반 들어가니까 그 똑같아 그냥.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초반에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근데 후반에 재밌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초반에 재밌어야 돼. 그리고 3골 터진 게 굉장히 또 아름다운 골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잉글랜드는 상대 팀의 경기력과 함께 경기를 망치는 여러 가지 그 파워가 되게 세더라고요. 프랑스보다 더 센 것 같아. 늪축구지. 네, 늪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승은 결과적으로는 두 분은 스페인 대 네덜란드, 저랑 환희 형은 잉글랜드와 스페인인데 결국 우승은 스페인 쪽이 좀 많이. 네. 다만 네덜란드로 붙으면 쉽진 않을 것 같다. 네. 스페인도. 스페인이 로드리가 그냥 거의 그냥 짱이야. 내가 볼 때 세계 최고 스페인 우승하면 나 로드리가 발롱 받을 것 같아. 받아야 된다고. 발롱 얘기 뒤에 있긴 한데. 네, 아니, 로드리가 지금 이 순간 모든 포지션 포함해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축구 제일 잘하는 공격수, 수비수 다 포함. 미친 로드리는 것 같아. 그냥 어. 서 있기만 해도 돼. 서 네. 있기만 해도 그 중압감이 너무 그렇게 쉽게 해? 압도적이야. 근데 너무 쉽게 예전에 비아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근데 팬 밑에 있으면서 아예 도사가 됐어 완전히. 잘하는 선수긴 했죠. 당연히 잘했지. 그러니까 데려왔겠지. 저는 그래도 발롱은 레알 선수 중에서 한 명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아 근데 다들 지금 상황이. 근데 물론 이제 스페인이 우승한다면 로드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만약의 경우 뭐 예상을 다 깨고 잉글랜드가 우승한다면 뭐 주드 벨링엄이 가져가지 않을까. 보통 UCL 플러스 대륙컵 요 그림인데 브라질 우승에서 뭐 비니시우스가 좀 브라질 탈락. 그러면 잉글랜드 쪽에서는 벨링엄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와중에 뭐 이도저도 안 돼 스페인이 우승한다 하면 저는 로드리를 줄 법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카르발이나 나초를 주기는 그러니까. 조금 네. 좀 수비형 미드필더 뭐 발롱도르 받을 수도 있죠. 그치.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코파 얘기를 하겠지만 우루과이가 만약에 코파 우승하면 발베르데도 후보로 올라가지 않을까. 발베르데 그러네. 챔스 대륙컵이니까 우루과이 우승 가능하죠. 가능하죠. 근데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결승전에 맞붙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죠. 우루과이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콜롬비아 중계했잖아요. 네. 콜롬비아는 잘하더라. 잘하죠. 콜롬비아 좋아요. 그리고 콜롬비아는 축구가 심플합니다. 공 뺏기죠? 태클합니다. 공 잡죠? 슛합니다. 그 다음 프리킥이죠? 올리거나 슛합니다. 측면 가죠? 올려요. 너무 좋다. 딴 게 없어. 너무 좋다. 너 뒤쪽으로 가서 넣었다 뺐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앞에 보이는 거 이지선다 거의 이지선다야. 때리거나 패스한다. 그냥 빵빵 갈겨. 그게 근데 비엘사 감독이 그게 말하는 축구의 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콜롬비아가 사실은 코파 시작하기 전에도 10경기 이상 패배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았던 팀이니까. 지금 27경기. 그 감독 부임하고 난 다음에가 25경기고 그 감독 부임 전에까지 하면 27이니까 무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다만 몇 번 얘기했지만 이쪽 라인은 아르헨티나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죠. 이쪽 라인은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루과이냐 콜롬비아냐 네.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건 우루과이 대 콜롬비아는 그럼 우루과이 결승 진출? 저는 우루과이가 올라갈 것 같아요. 형은 저는 우루과이가 조금 더 우루과이. 낫다고 보여요. 기만. 진짜 모르겠어. 그냥 연장 승부 차이 날 것 같은데. 승부 차이가 난 승부 차이. 승차감 사실 근데 모르잖아. 승차감은 몰라. 아예 5대 5. 그건 뭐알 수가 없어. 코파 승차 너무 신선하지. 90분 끝나자마자 하니까 너무 마음 편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 강추. 강추. 진짜 쫄깃해요. 어때요? 유로랑 월드컵에서도 이제 결승 빼면 연장 없다고 하는 게 하면 사람들이 납득이 좀 되려나?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도 그 좀 더 강한 팀에게 객관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장전을 치르는데 90분 끝나고 나서 바로 승부차기로 가면 러시안 룰렛이잖아 이거. 그러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강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그런 크죠. 가능성이 높죠. 언제부터 가능성이 세상이 높은데. 그렇게 오른대로 돌아갔나요? 그쵸. 오른대로 돌아갔다면 우리 축협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건 있어요. 축구가 어쨌든 그 비엘사 감독이 얼마 전에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이제 슈퍼리그 나왔을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축구가 점점 재미없다라는 의견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돼. 저도 왜냐면 많이 연하게 고민해야 돼. 생각해요. 많이 연하게. 고민해야 돼, 연장이 진짜. 없으면 토너먼트 대회, 월드컵 같은 대회 경기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통 연장 한 번씩은 겪으면 가지. 4강까지 오잖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체력이 쭉 떨어지는 거야. 좀비 되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가 결국 이제 이게 논란이 그치. 될 수밖에 없을 예. 거거든.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 근데 만약의 경우 연장을 없애고 승부차기로 바로 가자. 이게 이제 월드컵에서 정해진다고 봤을 때 논의가 된다고 봤을 된다면, 때 예를 들어. 오히려 골든볼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괜찮죠. 왜냐면 골든볼 그 골든볼. 자체도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거 있었으니까. 재미없어. 저는 승부차기로 간 다음에 연장 없이 승차를 가서 승차 때 미국식 PK. 아, 달려들어.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골키퍼들의 몸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같은 애들이 진짜 장난 아닌 거지. 그러면 좀 리치가 긴 골키퍼가 거기 나오면 좀 이렇게 쫙 다리 뻗고 이런 장면이 이렇게 필요하잖아. 하면, 어쨌든 그치. 이거는 서서 막는 게 아니라 어. 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리를 뻗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제가 있어요. 미국식 PK에서 박찬호를 이겨봐서 아는데 안 돼요. 갑자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승부차기가 좋아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 되게 깔끔하고 빨리빨리 그래.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이내믹해. 그러면 우루과이, 콜롬비아, 뭐 어디도 누구든 올라왔어. 네. 아르헨티나랑 붙어. 그럼 코파 우승은 역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지금 실점이 하나거든요. 어.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답답하게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답답한데 계속 이겨. 그래. 지지 않아. 맞아.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캐나다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골을 넣긴 했는데 메시가 이번 대회에서 결정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렇게 것으로 잘하지 보였어요. 않아요. 그래서 득점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 아르헨티나가 상대한 팀들은 결정력을 못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만약의 경우 우루과이라든가 아니면 콜롬비아하고 붙었을 때 뒷공간 내주면서 한두 방 맞으면 쉽지 않다. 아르헨티나도 휘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우승? 네, 아르헨티나. 그렇지 앞뒤가 좀 안 맞잖아. 그렇게 지식한 설명해놓고서 아르헨티나 우승. 잠깐만. 아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얘기고. 아르헨티나 우승? 네, 저는 미국 우승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르헨티나 우승이라고 예, 예, 했지. 예. 네. 저도 아르헨티나 우승.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것이다. 우승할 것 같아요. 김한도. 저도 올라가면 아르헨티나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르헨티나가 물론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는 동등한 대륙컵이지만 아무래도 유로의 네. 난이도가 더 높다라는 평가 때문에 똑같이 얘기되진 않겠지만 타이틀만 놓고 봤을 때는 08, 10, 12 스페인이 똑같아요. 유로, 네. 월드컵, 유로 먹은 것처럼 네. 아르헨티나도 코파, 월드컵 코파면 사실 뒤에 후대에 가서는 똑같은 컵이에요. 대륙컵, 그렇죠. 월드컵, 대륙컵이니까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이 되는 거죠. 대단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뭐 메시가 다음 월드컵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승하면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아닌가? 우승하면 오히려 안 나오려나?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선발로 뛰는 것보다는 네 게임 체인저로 이제 교체 투입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호날두가 2026 월드컵을 노린다는 얘기로 갑시다. 네. 왜 노릴 노리지? 수 있지. 노릴 수가 있지 뭐. 노린다. 왜 노리지? 네. 그 노리- 왜 노릴까요, 호날두? 아니 노리지 말고 네. 이제는 이렇게 저기 아니 근데 놔주는 게 좋지 않아? 호날두는 제가 생각하는 호날두의 지금까지 어떤 행보라면 월드컵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저는 시어로의 코멘트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지? 자존심과 몸이 싸우는 수준 단계다 지금. 나의 몸 상태와 자존심이 싸우고 있다. 표현을 되게 잘했다. 예. 근데 저도 생각하기에 호날두가 2026년 월드컵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호날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팀의 비중을 그건 내려놔야 된다. 포기해야 돼. 근데 포기를 하겠어 지금까지? 근데 이번 유로로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본인이 포기를 안 하더라도 감독이 못 빼는. 아니 자기가 얘기하면 되지. 선수가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게 쉽지 않지. 아니, 감독이 그러니까 선택을 해주는데. 호날두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받아들여서 자기가 정말 순수하게 이 대회에 참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나의 그 여태까지 축구계 최정상에 있었던 경험과 조언과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우리 포르투갈 선수단은 모두에게 전달을 하며 그런 취지로 하지만 내가 경기에서 뛰는 거는 내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를 미리 대표팀이 선발될 때 감독이랑 충분히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럼 호날두가 아니잖아. 그치. 그건 맞아. 호날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 안 근데 나잖아. 그건 그렇게 그런데. 내려놓지 않으면 호날두를 대표팀에 뽑으면 안 되는 그럴 거지. 리가 감독 없고.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호날두는 스폰서가 계속 따라다닐 만한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어떻게 하냐 선택하냐에 따라서 팀을 옮겨다니면서 할 수는 있는데 네.
뭐 루머로는 아들이랑 같이 뛰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들이 조금 많이 어린데. 아주 어리죠. 아들이 그러면 한참- 14살? 그러면 한 3년은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3, 4년은 있어야 뭐 18살인 돼야 뭐 프로에 좀 아니 NBA에서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르브론 제임스하고 붙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랑 경기했었어. 맞아요. 이렇게 그-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엄청 늙은 것 같잖아. 뭐 이렇게 막 아, 웃었던 장면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상대하고 아들도 상대했던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가.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랑 교체된 게 9년생이었나? 누구였지? 그게 약간 뭐 아빠랑 아들이랑 교체된 선수가 한 명 어디 들은 있는데 것 같은데. 아빠랑 아들이랑 교체 이게 뭐 모르겠어. 이벤트인지 실제 리그인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 거 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어떤가요? 사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울산의 여러 가지 민심을 주원이 파악할 수 있게 됐잖아요. 호날두가 월드컵 2026년도에 나오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어떤 포르투갈의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원이 형을 다시 한번 포르투갈로 보내는 건 어떤가요? 광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지나간 맞아. 사람한테 물어보고. 스티커 붙이는 거 그치. 코리아 예전에 우리 한번 한 적 있었거든. 어. 좋네. 괜찮은데? 나쁘지 누가 않은데? 어플에 아니, 그러니까 명분이 있잖아. 약간 기분 나빠하진 않겠지 포르투갈 사람들. 누가? 포르투갈 사람들 아니야. 26 월드컵까지는 생각할 거야. 아 그런가? 아니 그거 뭐 기분 나빠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냥 그럼. 의견을. 포르투갈 사람한테만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약간 로컬로 가야겠네. 로컬로 가야 돼. 야. 아니 그러니까 미리 물어봐야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거기 뭐 관광을 많이 올 테니까 어느 사람이냐 물어보고 그럼 이제 구분이 되잖아. 포르투갈 사람은 이렇게. 왜냐면 이제 포르투갈 주원이 한 번쯤은 다시 가서 그때 트라우마를 지울 필요가 있는데 호날두라면 가능하다. 드디어 주원이를 해외로 돌릴 생각이구나. 또 주원이 형이 또 출장을 좋아하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출장 사랑하죠. 자 이렇게 호날두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봤고요. 이 발롱을 오늘 얘기를 할까요? 네. 말 나온 김에. 지금 발롱도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륙컵이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코파와 유로의 우승팀의 이 향방에 따라서 발롱도르의 향방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딴 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위쪽에 포진돼 있을 가능성이 큰데 골닷컴에서는 지금 발롱도르 파워 랭킹 7월 8일 기준으로 1위를 주드 벨링엄이라고 네. 체크를 해놨고 2위는 비니시우스, 3위는 음바페, 4위가 로드리, 5위가 해리 케인, 6위가 토니 크로스, 7위가 필 포든, 8위가 플로리안 비르츠, 9위가 카르바할, 10위가 라우타로입니다. 뭐 요 정도까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조사가 유로 2024 준결승전이 펼쳐지기 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 떨어졌잖아요. 그 음바페 순위 내려옵니다. 아마도. 네. 그리고 뭐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 경기에서 만약에 잉글랜드가 떨어지면 또 이제 잉글랜드 선수들 내려오겠죠. 벨링엄이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로드리는 나는 뭐 발롱도르 때문에 축구라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로드리는 그 올해의 선수상도 그렇고 본인이 하는 거 대비 좀 많이 항상 그 이런 상복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것 포지션 같아. 때문에 그런 네. 건데 저는 그래서 로드리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포지션에 있는 선수도 이렇게 축구를 잘하면 이런 큰 상을 그치. 받을 수 있다는 걸 맞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포지션도 크고 약간 공 차는 자세. 뭔가 되게 너무 쉽게 해. 그러니까 막 약간 임팩트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쉽게 다루니까 저는 그거보다 문제는 로드리가 너무 배바지를 합니다. 그게 발롱도르랑 약간 어울리지 않아. 멋이 좀 떨어진다? 그렇지. 바지는 좀 내려 입어야 그럴 돼. 수도 있죠. 그게 좀 아니지. 로드리 머리도 너무 근본 머리거든요. 머리도 좀 쿠쿠렐라처럼 뭐 하고 조금 이제 스타. 너무 배바지야. 아, 여기서 꼰대력을 좀 발휘하자면 그렇게 가야 돼. 뭔가 발롱도르 개인 수상이랑 좀 안 어울려. 형은 어떻게 보나요? 저는 로드리의 외모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예. 네. 그 외모도 굉장히 좀 훤칠하지 않나요? 키는 크죠. 네. 네. 그 외모면 배바지를 하든 뭐 다른 바지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막 잘생긴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 그래요?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요 그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잉글랜드가 만약에 결승 못 가면 그러면 로드리가 1순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잉글랜드가 간다면 벨링엄이 계속해서 네. 저도 발롱도르가 이제 아무래도 공격수들의 이제 그치. 잔치기 때문에 수비형들 일을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발롱도르가 뭔가 좀 더 명성을 유지하려면 우승하면 인정해주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뭐 당연히 득점은 많지 않겠죠. 도움도 많지 않고 하지만 기여하는 걸 인정하고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치. 그러면 근데 솔직히 이번 대회 로드리는 그 정도의 느낌이긴 한데 옛날에 칸나바로가 그 발랑도르 받았을 때처럼 그땐 진짜 칸나바로가 미친 듯이 잘하긴 미쳤죠. 했는데 미쳤지. 어. 그
스페인이 유로를 우승했어요. 우루과이가 코파를 우승했어. 로드리 대 발베르데야. 그럼 누가 될까? 근데 로드리. 왜냐면은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루과이 얘기할 때 발베르데 뭐 우루과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치. 뭐 비에사의 우루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지금 가장 앞에 근데 로드리가 있는 느낌이기 우루과이 때문에. 경기를 보면 발베르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아, 그것만 보여요. 누네스만 보여요. 진짜 나는 기회 창출 진짜- 최고야. 맞아. 거기까지만. 맞아. 네. 거기까지. 야 이게 유로의 영향이 많이 들어갔네. 그지? 14위에 라민 야말이 있고 15위에 니코 윌리엄스가 있네. 물론 이게 골닷컴에서 정하기 네. 때문에 뭐 아주 공신력 있는 순위 지금 상황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골닷컴 네. 기준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유로가 없었다면 순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잉글랜드가 우승하면 벨링엄 쪽으로 확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챔스 우승에 그다음에 잉글랜드 우승에 벨링엄은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니까. 아 이제 발롱도르도 춘추 전국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둘 시대가 끝났으니까. 근데 다음 시즌부터는 또 음바페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강력하지. 레알의 음바페라면 강력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있으면 울산이랑 광주 경기입니다. 박수는 왜? 아 이제 홍명보 감독 보러 가야 예, 되니까. 예, 예. 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가 아마 지금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는 가장 좀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네. 저희도 그걸 팔로우를 하면서 관련된 거 컨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축구 축제 유로 2024 TVN 스포츠